오늘은 이 명품이라는 물건이 어떻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종의 신호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하고 때로는 오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주제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 뭐 명품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혹은 뭐 명품 사는 사람은 허영심이 있다 없다 같은 그런 가치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대신에 이 글이 제시하는 하나의 논리, 그러니까 명품이 어떻게 사례적인 필터가 될 수 있는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여기에 뭐 사회학적인 개념이나 다른 이론 같은 걸 살짝 덧붙여서요,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해보는 그런 지적인 탐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글의 첫 번째 주장이 정말 강력해요. 명품백은 수준 낮은 남자를 1차적으로 걸러내는 가장 효율적인 걸음망이다. 정말 직설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글을 보면 남자를 시각에 반응하는 동시에 본능적으로 가성비를 계산하는 동물로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고가의 명품을 딱 들고 나타나면 일부 남성들은 그걸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저 여자 만나려면 데이트 비용이 얼마고 선물은 또 뭘 해줘야 하고, 아, 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레짐작으로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거네요.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진입장벽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듣고 보니까 확 와닿네요. 근데 이게 정말 단순히 돈 문제일까요? 그냥 저 가방이 비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물러서나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고요.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값비싼 신호 이론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작새의 수컷이 크고 화려하지만 생존에는 엄청 거추장스러운 꼬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암컷한테 나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꼬리를 가지고도 살아남을 만큼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 이걸 과시하는 거거든요. 명품도 똑같아요. 나는 이렇게 비싼 소비를 하고도 잘 살아갈 만큼의 경제적 자원을 가졌다는 걸 아주 비싸고 또 위조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품백이 나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야 라는 뭐랄까 무언의 경고판 같은 역할을 해서 자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물러나게 만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손 안 대고 상대를 걸러내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인 셈이에요. 하지만 이 필터가 완벽해 보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이요? 네, 특정 그룹의 남성들에게는 이게 전혀 먹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완전히 역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는 이 사람들을 고가치 남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여성이 샤넬이나 에르메스를 들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뭐 그들은 이미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바로 1차 필터가 무력화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꺼내듭니다. 바로 이 글의 핵심 키워드, 정합성. 이 정합성이라는 두 번째 필터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정합성, 이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는 서로 들어맞는 성질? 뭐 이런 건데 이거 좀 더 쉽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정합성이란 그 명품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가 이걸 보는 거죠. 소유 여부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태도, 말투, 라이프 스타일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명품이 과연 조화로운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필터의 기준이 소유할 능력이 있는가에서 소화할 능력이 있는가로 바뀐 거네요. 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준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사회학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유가 말한 아비투스라는 개념인데요. 아비투스라는 건 특정 사회계층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몸에 밴 취향, 말투, 걸음걸이, 세상을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건 돈으로 하루아침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고가치 남성은 사실 자신과 비슷한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 즉 비슷한 세계를 공유하는 상대를 본능적으로 찾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명품 가방은 그 아비투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정합성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래서 제시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정합성이 완벽한 경우, 넉넉한 자산과 여유 속에서 명품을 드는 여성이죠. 네, 이 경우에는 가방이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아우라를 받쳐주는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 뭐 세상을 보는 관점 같은 것들이 명품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그래서 말하는 귀티, 즉 부르디유가 말한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완성하는 거예요. 가방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인 상태인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합성이 완전히 실패한 경우예요. 좁은 원룸에 살면서 월급이랑 카드 할부를 막 총동원해서 명품 가방을 산 여성. 이 모습이 그 고가치 남성의 눈에는 부유함이 아니라 위태로움의 신호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이 상정하는 고가치 남성은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투자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안정성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모습은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다 혹은 충동적이다 라는 신호로 읽힐 수가 있죠. 이건 잠재적인 파트너로서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고요. 이게 낭만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상대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저 가방을 들어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내면의 결핍을 물질로 채우려는 허영심에서 찾는 거죠. 자존감이 낮거나 내적인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비싼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어 하는 심리 상태다. 이런 신호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쨌든 글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성은 자신 없는 남자를 걸러내려고 명품이라는 필터를 썼는데 정작 자신이 원했던 그 안목 있는 남자에게는 바로 그 필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안정해 라는 판단을 받고 처참하게 걸러지고 만다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의도와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죠. 어떤 집단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방어막이었던 것이 다른 집단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폭로하는 자백제가 되어버린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 글의 결론은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분수에 안 맞게 명품 사지 마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글의 마지막 조언은 이겁니다. 그러니 여자들이여 명품을 들어라. 하지만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죠. 맞아요. 그 단서가 이 글의 모든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 명품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결국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되라는 의미죠. 내가 이 가방의 가격이나 로고에 송속되는 게 아니라 그 가방이 나라는 사람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기능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가방이 나를 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방을 드는 상태. 아까 말했던 아비투스나 정합성과도 다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활용점정이죠. 가방의 로고보다 당신의 눈빛과 태도가 더 비싸 보일 때 명품은 비로소 당신을 빛내는 액세서리가 될 것이다. 결국 이 글은 명품을 통해서 외적으로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소화할 수 있는 내면의 가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나 삶의 여유, 깊이 있는 생각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품은 그 내면의 가치를 살짝 돋보이게 하는 거들뿐이라는 거죠. 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물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필터링, 값비싼 신호이론, 그리고 아비투스라는 개념까지 하나의 현상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벗겨보는 경험이 여러분께도 재미있는 생각거리를 던져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주로 남녀 관계, 연애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하지만 이 정합성이라는 개념이 과연 거기에만 한정되는 이야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요한 면접 때 입고 간 그 비싼 정장은 어떻습니까? 그 옷이 여러분의 자신감과 실력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날개가 되었나요? 아니면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해서 오히려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갑옷이 되었나요? 혹은 SNS에 올리는 멋진 여행 사진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장면은 여러분의 실제 삶과 얼마나 정합성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무심코 세상에 던지는 수많은 신호들과 진짜 내 모습 사이의 그 미묘한 간금을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날카롭게 알아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